윤동주 옆에 쓰세요. 일제강점기 시인. 몇 줄이에요? 어디야? 1이야 1. 이 한국자죠? 1. 나 자꾸 없지? 1. 아, 지점이 안 되겠구나. 일제강점기. 원래 이 윤동주의 작품은 주로 성찰적입니다. 성찰적. 성찰이란 단어는 반성이란 단어예요. 반성. 아래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길을 소재로 하여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밑줄. 노래한 시이다. 시의 형식적 특징과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두 줄 묶어. 어때요?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죠? 대구법이라고 써주세요. 대구법. 대구법이라는 것은 가로 여세요.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장 구조에 밑줄 쳐놓고, 문장 구조는 다른 말로 통사적 구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통사적 구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죠? 위아래가. 그치? 그래서 대구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설명하는 이 개념들은 내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쓰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익숙해지시면 돼요. 여기서의 내는 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냇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지? 시냇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럼 내를 건넌다고 했으니까 내는 숲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는 부정적 단어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단어. 고개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숲의 동그라미, 마을의 동그라미.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이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숲과 마을은 긍정적 의미가 되는 거죠. 긍정, 이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에 갈. 밑줄. 이건 뭐야? 항상 가야 할. 나의 길에 나의 동그라미. 나는 화자죠? 화자라고 적어주시고요. 앞에다가 표면적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표면적 화자. 이 표면적 화자라는 건 뭐냐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거든. 모든 시에서는 이제 이 시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를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죠. 드러났다 라고 할 거면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놈이니까 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표면적 화자를 찾는 방법은 나하고 우리 라는 단어를 찾는 게 표면적 화자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나의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의 밑줄. 가본 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길을 나는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피고 잘라,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자르고, 바람이 일고. 뭐 하고 있어요? 문장 구조 또 똑같죠? 무슨 법? 대구법. 그리고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이렇게 가는 길에 만나게 되는 친구들을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나열이라고 적었어요. 열거.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열 열거.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 점점점의 동그라미. 이 점점점은 주로 언제 써요? 할 말이 더 있는데 안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생략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생략법. 가로 열고 이 생략법은 뭐에 대한 이야기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 여운이란 말 들어봤나요? 그래서 여운의 밑줄 감정의 뭐 잔상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줄하고 맨 위에 있던 두 줄하고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냐? 수미. 네,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써주세요. 수미상관. 작품 내용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자는 오늘도 내일도 어디로 갔고 앞으로도 가야 한다. 어디를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난다. 시의 표면의 밑줄. 1번은 그 앞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시의 표면이란 단어에서는 뭘 찾는 거다? 나하고 우리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러났죠? 1번은 맞는 말. 길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중심의 밑줄. 핵심 소재. 핵심 소재가 길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일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했다. 이것도 길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생명이 없는 대상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밑줄. 이건 뭐에 대한 표현법인가요?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옆에 쓰세요. 거기다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 가로 열고 활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유법. 그래서 이 활유법 할 때 활자는 활어 들어봤죠? 횟집 갔을 때 활어 시장. 그래서 활자는 살아있다에 대한 이야기. 유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무생물을 생물로 비유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은 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법에 쓰여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펜을 이렇게 굴렸지. 펜을 굴렸는데 펜이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활유법입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이 의미상의 대칭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의미상의 대칭 구조의 밑줄. 그래서 3년을 기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3년은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위에 아래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보면 어때? 비슷한 거 같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과거의 삶에 집착하는 체념적 태도, 체념의 밑줄. 체념은 뭐예요? 포기해야죠. 포기 있나요? 아니요. 없죠. 힘겨운 상황을 비판, 현실 상황 비판의 밑줄. 현실 상황을 비판했단 말은 사는 게 힘들다, 그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냉소적 태도의 밑줄. 냉소적은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웃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 아까 의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나약함 극복 밑줄. 그럼 너네 나약함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 나는 나약하게 살고 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겠지. 그럼 그건 뭐야? 반성에 대한 이야기야. 반성 있었어?
없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자부심을 느끼는 자연 친화적 태도의 밑줄. 자연 친화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아래 써주세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음. 이해됐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라고 했으니까 난 자연 속에서 살았더니 기분이 좋아 이런 이야기여야 돼. 틀렸죠? 3번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구성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 대구법 아까 있었죠? 그리고 통사 구조의 반복도 있었죠?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같은 행에 글자 수가 대체로 일정하다. 글자 수 밑줄. 자, 대체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비슷한가요? 네. 각 행에? 진짜 비슷해? 아니요. 어디가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1글자. 나의 길 새로운 길은 하나 둘 셋 7글자. 뭐가 비슷하죠? 다 다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비슷한 소리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고고고 길 오케이? 마을로 숲으로 로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첫년과 마지막 년이 수미상관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표현법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말줄임표와 같은 문장부 생략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4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내용. 자,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이 보기를 참고하란 말은 보기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이 시에서 길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자 인생을 상징한다. 길의 동그라미, 인생을 상징해 밑줄. 화자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이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여기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길을 걸으며 만나는 다양한 존재들 밑줄.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존재들이 바로 뭐였어요? 민들레, 그리고 무슨 아가씨, 바람 이런 것들이 있었죠.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극복하며 평화로운 곳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평화로운 곳의 밑줄. 그래서 숲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볼까요? 내와 고개는 화자가 살아가며 겪는 시련을 의미하지. 아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은 맞는 말. 숲과 마을은 화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곳을 의미해. 평화로운 곳에 방금 숲과 마을 체크했죠? 맞는 말. 나의 길을 새로운 길로 표현한 것에서 화자의 다짐이 엿보여 항상 그렇게 갈 거야. 오늘도 내일도 해서 화자가 겪은 안타까운 현실의 밑줄. 오늘도 구렸어, 내일도 구릴 거야 이런 이야기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민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은 화자가 삶의 희망을 느끼도록 한다. 그래서 보기에서 다양한 존재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것들이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심상, 청각, 소리가 들렸나요? 냄새가 났나요? 맛을 봤나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감각적 심상의 밑줄 별표. 이 공감각적 심상은 좀 어렵죠. 혹시 공감각적 심상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공감각적 심상 거기 써주세요. 가로 열고 감각의 전이. 네. 감각의 전이. 암이 전이 되었다 할 때 전이에요. 이 전이라는 단어는 옮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옮겼다. 이 공감각적 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심상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채야, 네. 시각 아무거나 말해봐. 시간이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무거나. 칠판이 뭐예요? 칠판이 하얗지. 그치? 그러면 거기다 하얀 칠판이라고 써볼까요?
하얀 칠판.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하얀 칠판은 시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하얀 칠판에 글씨가 막 써져 있어. 그치? 너네 입장에서는 그럼 쟤네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 보일 수 있겠지? 할 말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 시끄러운 이라고 써보자. 시끄러운 하얀 칠판. 그러면 하얀 그러면 하얀 칠판을 원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치? 하얀 칠판에 글씨가 많이 써졌다를 시끄럽다라고 표현을 했지. 이게 청각이었단 말이죠. 그럼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거는 시끄러운 거에 대한 이야기야, 칠판에 대한 이야기야. 칠판. 원래 칠판을 설명하고 싶어. 근데 칠판에 뭐가 많아요를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끄러운이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시각에 청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하나 예시 더 적어볼까요? 푸른 종소리 적어봅시다.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이죠. 근데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을까? 푸른색을 표현하고 싶을까? 정수리. 종소리를 원래 표현하고 싶었지? 근데 이 종소리가 푸른색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청각의 시각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